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관광지 부산 해운대 신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장산노인복지관 청춘바다 연극반 연극지도를 맡고 있는 연극예술강사 박구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너무 격려해 주시고 박수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모습에서 제가 또 다른 배움을 하나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어르신들과 연극 수업을 시작한 지가 2005년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2019년도 올해로 15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다른 해와 달리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다 저한테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먼저 올해 제가 여러 어르신들과 같이 수업을 하면서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새삼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올 초에 어르신들과 이제 연극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제 눈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지나갈 때마다 버스 정류장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갈 때마다 그 옆에 있는 간이 벤치에서 항상 눈에 띄는 게 뭐였냐면은 벤치 위에 올려져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일회용 종이컵, 그 바닥에는 담배꽁초, 그리고 그 옆에는 알지 못하는 검은 비닐봉지. 사실은 우리 부산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선진 이 국가이면서도 조금 낯뜨거운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과 작업을 하면서 과연 이걸 연극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구상을 하던 차에 어르신들도 흔쾌히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부산뿐만이 아니라 대도시에 가면은 저희들을 항상 감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숨은 곳에서 감시하는 CCTV라는 거 아시죠? CCTV를 보면서 단지 우리가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CCTV라고 하는 방송국을 설정을 해서 우리가 스스로 행하는 모습들을 한번 비춰보면 어떨까 해서 창작 작품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매번 연극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작품이 아니라 창작을 구상하는 이유는 어르신들이 스스로 얘기할 수 있게끔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이 꾸준히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서 어르신들이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임무이자 목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저희들이 작품을 구상했던 제목 당신의 쓰레기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 속에서 어떤 얘기를 구해졌냐 하면은 해운대 신도시 중간에 도둑이 검은 비닐봉지 안에 현금과 기금속을 들고 훔쳐 달아나다가 CCTV에 들켰습니다. 그런데 그걸 버리고 간 사이에 그 동네 주민들이 그걸 발견하고서 서로 자기 쓰레기가 아니라고 우기면서 싸웁니다. 그러다가 CCTV 방송국에서 도둑이 현금과 기금속을 든 검은 봉지를 버렸다고 하니까 서로 쓰레기 봉지가 자기 거라고 다시 또 자기 다툼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은 도둑이 나타나서 그런 어떤 이웃 주민들을 부짓는 그런 인간의 이중성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환경 문제를 생각하고 또 어떤 우리의 참다운 삶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자 만든 창작 연극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받는 것도 좋지만 제가 대본을 가지고 가서 어르신들에게 외우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소 어르신들에게는 힘든 작업입니다. 또 외워야 되나? 연극은 외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들에 의한, 어르신들의 연극이 되고자 하면은 자발적이고 지속적이고 그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의 스스로 생각을 끄집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초반 소두에 말씀드렸던 새로운 발견이라는 게 뭐였냐면은 제가 감에 여기 계시는 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아마
우리가 치유될 수 없다라고 이런 무서운 병이 아마 치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노년에 오는 우울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치매와 우울증에 걸리시면은 연금을 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 기관에 수업을 하면서 노부부 어르신이 이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계셨는데 여자 어르신은 저희 연극 수업에 참여를 하셨어요. 근데 같이 온 남편분은 항상 그 여자 어르신이 강당으로 들어가시면 로비에서 무뚝하니 앉아서 그냥 2시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러신가 했더니 치매 증세를 앓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료하게 앉아 계시는 것보다는 들어오셔서 참가를 좀 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서 어느 순간부터 참가를 하셨는데 극 중에서 이제 도둑이 나오는 장면이 있으니까 그 치매 제대로 언어를 구사하지도 못하는 그 어르신이 저 도둑놈 좀 잡아야 된다. 수갑 채워야 된다 지금. 저 가만 놔두면 안 되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짝 일어나셔서 방금 하셨던 말씀 한 번 더 해보시라고 하니까 흔쾌히 하시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이 전직 경찰관으로 정년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1년 동안 저하고 수업을 같이 받으시면서 공연을 무사히 치르고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셔가지고서 그 어머니께서 공연을 마치고 정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요번에 제가 장사여기 노인복지관 어르신들하고 수업을 또 하면서 그 중간에 들어오신 분이 계셨어요. 복지관 프로그램을 항상 보면은 연초에 마감되고 학기 중간에 분기별로 마감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오시니까 수업 들을 게 없으신 거예요. 근데 연극은 1년 내내 상시문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호기심이 어디서 들어오셨는데 아이고 처음에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하시는 말씀이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다. 자살 충동까지 느껴본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런데 한번 와봤다 라고 했는데 조금 재미있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우리 극 중에 있는 아나운서 역할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못한다 하니까 못자가 싹 빠져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던 기대 이상으로 그 공연의 아나운서 역을 우리 지금 아까 뒤에 계시는 그 YTN 사이언스니까 그분보다 훨씬 더 죄송합니다. 그분보다 훨씬 더 연기를 돋보이게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마칠 때쯤 되어가지고서 그분이 어떤 치료약보다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셔야 되는데 일찌감치 그 개인적인 그 다른 스케줄이 잡혀져 있어가지고서 못 왔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까지 한번 들어드렸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어르신들과 수업을 하면서 제가 어떤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런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런 기대가 크거나 칭찬을 많이 하면은 그 상대방은 능률이 오르고 결과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피그말리온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칭찬하고 격려하면은 가지고 있던 기대감보다 훨씬 더 높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르신들과 수업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어르신들에게 대사를 외우라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신 저만의 각기 다른 신체의 능력에 대한 장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노래를 잘하시고 어떤 분은 뭐 글씨를 잘 쓰고 말씀을 잘하시고 춤을 잘 추시고 어떤 분은 정말로 잘 하지는 못하시지만 정리정돈을 잘 하시는 분 그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칭찬이 그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무대 위에서 조금이나마 더 보일 수 있도록 스스로 애쓰시는 모습에서 제가 감히 어르신들을 수업을 가르친다기보다는 매번 수업할 때 제가 어르신들한테 배운다는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2019년 당신의 쓰레기는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멋진 공연을 마치고 오늘 서울에 함께 이렇게 입성을 하였습니다. 그분들의 1년 동안의 연극 수업 과정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을 한 분 한 분 목소리를 직접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정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해운대 장산복지관 청춘바다 극단원 최하늘입니다. 제가 6개월 전에 복지관에서 뭘 한번 배워보겠다 싶어서 복지관을 방문하였으나 이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과목이 전부
마감이 돼가지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차에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포스터에 연극단을 모집한다는 포스터를 봤습니다. 눈에 번쩍 띄었습니다. 두번 안 하고 내가 여기서 접수하고 연습실로 가서 들이댔습니다. 참 처음 가니까 황당하고 부끄럽고 쑥스럽고 어리버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여기 계시는 우리 감독님의 충실한 지도하에 또 우리 또 당원들 그 격려와 위로 막 억수로 막 정이 따르는 그런 마음을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견디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에 연극이 점점 무르익는 꿈에서도 막 그 장면이 또 잠을 못 잘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 이제서 내가 여기서 연극이 실체하는구나. 좋다. 끝까지 가자. 그래가지고 맡은 배역을 부산에서 아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용기를 넣고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어리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극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새로운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해운대 장상복지관 연극배우 윤숙입니다. 제가 자주자주 서울을 올라오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참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두근두근 청춘 축제가 있다 보니까 작은 설레임이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가슴에서 느끼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올라올 때 그 마음 자체도 무겁지도 않고 아주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예전 같으면 애들 학교 다닐 때 뭐 캐리어 2개 정도까지 안에다 김치도 안고 반찬도 안고 제비가 새끼들한테 뭘 막 먹여주듯이 바리바리 싸들고 무겁게 고생스럽게 올라오곤 했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나만 제외하고 모든 가족만 위해서 살았는데 지금은 나를 위해서 모든 가족이 위해줄 때예요. 그래서 이런 두근두근 청춘제에 온다는 것에 많은 기대를 하고 왔어요. 예전에 제가 어느 점집을 갔을 때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니는 브라운관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그거 비슷한 거라도 하고 있나? 그때 제가 고개를 살살 흔드니까 그러니까 네가 아프지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가 이렇게 장상복지관 연극반에 들어와서 주어지는 배역대로 아주 열심히 남의 인생을 내 인생처럼 적응을 하면서 해보니까 그 아주 매력이 있는 거예요. 과음 치지 않던 것도 과음다운 치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내가 할 수 없었던 어떤 행동들이 배역을 주어질 때마다 뭔가 다른 인생을 사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해서 희망사항은 어딘가에 봉사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바래요. 다음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역시 해운대 장산복지관의 탤런트 이순재가 아니고 김순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두근두근하네요. 저도 청춘대 처음 와보니까 이런 무대 처음 서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연극은 한 5년 됐는데 이번에 당신의 쓰레기는 안녕하십니까? 이 타이틀을 걸고 제가 연극을 해보니까 저 역시 이런 뭐 춘향전 또 뭐 구세라 금수나 그런 걸 많이 해봤는데 이건 좀 틀리더라고요. 제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고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이 느낌으로 나이를 들었지만 앞으로 이 젊은 사람들의 본을 보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들었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한번 봤어요.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80에서 90세대 이상 된 그 언니들이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바로 이거다. 나는 100세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도 함께 두근거리는 이 청춘제에 참석하시면 영원히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운대 장산복지관의 연극배우 홍금순입니다. 참 많은 세월이 흘러서 제가 포동포동한 얼굴에 새까만 머리였는데 지금은 쭈글쭈글한 허연 머리가 된 할머니로 변했습니다. 오랜 옛날에 학창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충무로에 있는 극장에 연극 무대에 자주 드나들곤 했는데 그때 제가 연극 배우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연극 배우들이 연기하는 모습에 제가 또 빠져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극장문을 넣으면서 친구들하고 서로 킬킬킬킬 대면서 너무 민망해서 많이 울어서 킬킬킬 대면서 넣었던 시절이 55년이란 세월이 흘러 지금 나는 할머니 연극배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5년간 연극 생활을 했는데 홍도야 울지마라에서는 홍도 역할을 해서 많이 울어보았고 이번 연극 작품에 당신의 쓰레기는 무엇입니까? 에서는 욕쟁이 동네 수다 아줌마로 나와서 옆집에 아줌마하고 많은 싸움을 걸어서 정말 실제 싸웠다는 듯이 싸웠습니다.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의 인생, 이 사람의 인생을 나의 인생인 것처럼 표해내는 것이 연극배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연극을 하면서 이 자리에 온 것도 우리 동료들의 배려한 마음과 훌륭한 우리 박동민 선생님 연극 강사님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건강이 허락되고 기회가 주어지면 작은 역이든 큰 역이든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저희 자식들도 저희 남편도 우리 마누라 화이팅, 우리 엄마 화이팅, 우리 할머니 화이팅 하면서 외치고 박수 쳐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앞으로 살겠습니다. 남은 인생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대본도 없이 이렇게 줄줄줄 외시는지 정말 연극 치매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어르신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복지관 온 최석임입니다. 3년 전에 우리 아저씨가 치매가 왔어요. 그래서 아저씨를 모시고 제가 복지관을 갔습니다. 복지관을 가보니 놀이교실은 다 마감이 되고 연극반에 미달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빠 내적으로 한번 해보면 안 될까? 이렇게 해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턱대고 갔습니다. 가보니까 선생님을 비롯하여 연극반 식구들이 한결같이 진짜 너무 배려를 잘해주는 거예요. 배려를.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한번 있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내가 연극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작은 배역이지만 한 작품이 끝나고 나면 그 성취가 뭐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가 다른 삶을 사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하고 있지만 미숙하지만 끝까지 이 연극에 푹 빠져 영원히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연극에 우리 한 가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 방금 말씀해 주셨던 최석임 어르신은 얼마 전에 가게를 오픈하셨습니다.
오픈하자마자 지금 이틀 또 바로 문을 딱 올라오셔가지고 사실 못 오실 형편이셨고 또 올라오시면서 제가 참 많이 뜻깊습니다. 근데도 흔쾌히 올라오셔가지고서 그 말씀 안 하시고 오늘 이 자리를 즐기고 계시는 모습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장사노인복지관 청춘바다 연극반 회장 맡고 계시는 송길일 우리 어르신 한번 끝으로 말씀 듣고 저희들 마지막 마무리로 힘찬 저희들 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송길일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나는 남들이 바보라. 우리들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 고래 뱃속에서 100kg이나 넘는 플라스틱이 나와 죽었답니다. 그 위에 콧구멍 속에 박힌 플라스틱 빨대가 너무 고통스러워 눈물을 또 흘리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 10배가 넘는 플라스틱 섬이 태평양 섬에 5개가 생기고 30년 후에는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 플라스틱이 햇빛과 소금물에 의해서 잘게 부서져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그것을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우리가 먹어서 지금 우리 몸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일상생활에서의 쓰레기 줄이는 사소한 그 실천 하나가 바다의 생명을 살리고 바다의 쓰레기를 줄입니다. 당신의 쓰레기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연극에 나오는 노래와 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우리는 보약 같은 친구입니다. 큐! 자네는 좋은 친구야. 무시한 마음을 섞이지 않는 우리 두 사람 전생에는 인연일 거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같이 가세.